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즐기는 빵이나 다른 밀가루 음식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양 사람들은 빵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멀쩡한데 왜 한국 사람들은 빵이나 면을 먹으면 당뇨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 사실 이 질문에는 단순히 빵 때문만이 아닌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뇨와 같은 성인병은 유전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생활습관, 식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이 영상에서는 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이 서양인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생활습관이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빵과 밀가루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당뇨병 예방을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공유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인에게 유독 높은 당뇨병 발병률의 유전적 원인. 우리가 흔히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병은 사실 단순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상태를 넘어서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만성 질환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계 사람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유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을 낮추기 어렵다는 뜻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유전적 요인이 단순히 유전자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체지방이 쉽게 복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라 불리는 장기 주위에 쌓이는 지방이 문제인데, 이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비교적 마른 체형인 경우가 많지만 체지방이 집중되는 부위는 내장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당뇨병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같은 당분을 섭취하더라도 아시아인의 혈당 상승 속도가 서양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나 양뿐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몸의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서양인의 경우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일정 시간 동안 서서히 혈당이 오르는 반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경우 빠르게 혈당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촉진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체내 인슐린 시스템이 지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며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식생활의 서구화와 당뇨병 증가. 한국인의 식단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쌀밥과 채소, 생선을 주로 먹는 전통적인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러한 식단은 고혈당을 유발하지 않는 건강한 식단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서구화된 식문화의 영향으로 밀가루로 만든 빵, 피자, 햄버거 등의 고탄수화물과 고지방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빵은 밀가루가 주성분인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성분입니다. 밀가루의 탄수화물은 섭취 후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서양인의 체질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고탄수화물 식단에 적응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급격히 변화한 식단에 몸이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구식 식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서양에서는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샐러드나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등과 함께 먹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소나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빵을 단독으로 먹거나 단 음료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며, 반복적으로 이러한 식습관이 유지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빵의 당지수와 혈당 상승에 미치는 영향. 빵은 당지수, 즉 GI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당지수는 특정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의 분비를 과도하게 유도하게 되죠. 이때 인슐린이 자주 과도하게 분비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한국에서 즐겨 먹는 흰빵이나 단맛이 강한 빵은 당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빵 자체는 서양식의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서양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통밀빵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당지수가 높은 흰빵이나 크림이 든 달콤한 빵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빵은 입맛에는 맞을지 몰라도 혈당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빵과 함께 즐기는 커피나 탄산음료도 문제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많은 음료가 높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빵과 함께 먹으면 한 번에 당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섭취된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결국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지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한국인의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 한국인의 생활 패턴을 보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은 줄어들면서 특히 체내 혈당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양에서는 비교적 여가 시간에 하이킹이나 조깅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직장 문화상 이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즐기기 어려운 환경이 많죠. 운동은 체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활동하면서 혈당을 소비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운동량이 부족하면 체내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고 쌓이게 되어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도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점차 체내 대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당뇨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로, 음료와 빵의 조합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 커피와 빵을 함께 먹는 문화는 점차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달콤한 음료는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커피 자체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당분이 들어간 시럽이나 크림이 추가된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음료는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체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빵 자체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당분이 많은 음료를 먹는다면 혈당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 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당뇨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빵과 같은 고당지수 음식은 단독으로 먹거나 되도록이면 함께 섭취하는 음료의 당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로, 전통 식단과 혈당 조절의 중요성. 한국의 전통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채소와 발효 음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 유리한 식단이었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사를 할 때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효 음식은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공급해 대사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패스트푸드, 간편식이 자리 잡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식단 대신 급격히 혈당을 올리는 고탄수화물과 고당분 음식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양인은 고탄수화물 음식에 비교적 잘 적응해 있지만 한국인의 체질에는 이런 식단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전통적인 채소 발효, 음식 위주의 식단이 혈당 조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 관리입니다. 흰빵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보다는 현미, 퀴노아, 채소처럼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또한 매일 꾸준히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체중과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특히 식후에 잠깐이라도 걷는 습관을 가지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의 조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탄수화물 음식은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빵을 먹을 때는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이나 야채를 함께 먹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서양인과 한국인의 당뇨 발병률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인이 당뇨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유전적 요인, 식단의 변화,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당뇨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는 당뇨병의 위험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